이번 토픽은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잔류농약 검사, 우리나라 농산물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농산물 품질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잔류농약 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는 잔류농약 검사에 많은 그 사회적 자원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자, 글로벌 갭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품이 거래될 시장에 적용하는 MRL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이 거래될 시장, 국내에서 소비할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MRL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당국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영국으로 수출하면 영국의 MRL, 자, 동남아 예를 들어 싱가포르로 수출한다면 싱가포르의 MRL, 그 나라에 해당되는 MRL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것보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라 그 말인데요. MRL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웹상에서 MRL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MRL을.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찾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기억하지 않더라도 어디 적어놓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나라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자, 잔류 허용 기준이 제시된 농약만을 사용하라 라는 문구가 한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GAP에서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허용된 농약이라고 하면 잔류량, 그러니까 MRL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MRL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검색을 해도 그 품목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농약 성분이 매치가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것을 파악해서 그 농사에, 그 품목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없는 농약,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글로벌 갭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MRL을 그 시장, 판매될 그 시장이 있는 나라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글로벌 갭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시장, 판매가 될 곳의 MRL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MRL을 적용하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우리나라 기준, GAP 기준에서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 대상국의 허용 기준이 제시된 농약만을 사용하라고. 이게 아주 미묘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요, 글로벌 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재배 국가의 MRL을 따르면 됩니다. 재배 국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영국 어딘가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영국에 MRL이 있고 거기에서 MRL 설정되어 있는 어떤 품목의 농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어 있어도 뭐냐면 우리 기준에서는 못 쓰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갭 기준에서는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배 당시에는 재배 국가의 MRL을 따르고요. 판매할 때는 판매국의 MRL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재배 당시에는 한국의 MRL을 따라서 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영국에 갔다라고 하면 영국의 MRL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재배와는 상관없이 검사를 할 때 MRL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MRL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생산국인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된 농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영국에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농약 검사 한번 해보면, 자, 영국에서 허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생산 국가에 대한 MRL을 적용해서 내가 생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니까 우리나라 MRL을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근데 수출을 한다 그러면 각 그 수출을 받는 그 나라의 MRL들을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등록 제품에 대한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수입국의 MRL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된다. 자, 요거는 키포인트는 위험 평가가 되겠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많은 주제에서 다루어졌어요. 당연히 잔류농약 검사, MRL 테스트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건 뭐냐, 무조건 검사 혹은 무조건 동일한 검사가 아니라
자, 유기농인 경우 검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유기농은 리스크가 낮죠. 유기농 농약을 안 쓴 농사법 아닙니까?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면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서는 연 1회 이상 품목당 검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력이 계속 검출된 바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혹은 유기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리스크가 낮다. 그러면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반면 어떤 품목은 농약을 많이 쓰는 농사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인삼, 사과, 뭐 등등 뭐 이런 과수 같은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오이 많이 쓰죠. 파농사 많이 씁니다.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리스크가. 그러면 그 리스크를 반영해서 자, 그 다음에 재배할 때 재배 환경은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바람 이쪽으로 내 쪽으로 많이 불어가지고 이웃집에 농약이 날아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경사가 내 쪽으로 우리 농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런오프가 내 쪽으로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웃한 농장의 토양에 갇혀 있던 농약이 이제 흘러서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리스크들을 평가해서 더 빈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똑같이 1년에 한 번 뭐 검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험에 따라서 관리한다. 이것이 MRL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검사 절차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검사 절차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검사 기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럼 표본을 핸들링하는 절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고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고 그다음 채취한 다음에는 패킹을 어떻게 하고 실링 어떻게 하고 사인을 어떻게 하고 몇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보관, 하나는 누구에게 보낸다. 등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개인 농부가 하기에는 조금 이런 거를 정해놓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식도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라든지 저희 같은 이시도르 연구소와 같은 컨설팅 기관이 이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 기준에도 맞는 거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MRL 검사에서 허가되지 않는 작물 보호제가 검출될 경우 이때는 행동 요령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검사했는데 이거 MRL 설정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하게 이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의 검출 자체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양만이라도 검출이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는 불가하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인데요. 우리는 이걸 PLS라고 부르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자,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뭐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 그냥 폐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자 물론 그건 판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폐기가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추적하고 뭔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신고한다 이 중에서는 인증기관에게 신고한다라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수를 한다. 회수한 것을 어디에다 보관한다. 그런 다음에 이게 최종 어떤 원인 추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처분한다라는 이런 종류의 어떤 절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MR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R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걸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회수하고 어디에다 보관하고 최종 어떻게 처분한다라는 내용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약 외의 물질, 이건 화학비료 외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뭐냐 하면 이제 자가 제조한 농자재들 이런 것들 말합니다. 유기농에 많이 쓰이죠, 이런 게.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록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농약 정식으로 등록된 거 아닌 비료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 쓴다. 어떤 벌레에 대한 그 방제를 목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마늘 추출액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추출물 이런 거 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농가 단위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유기농업에서 허용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갭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가 어딘지, 어떤 방법, 어떤 프로세스로 제조했는지, 특히 이거는 추출을 할 때 사용한 용매, 이런 부분들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하는 동안 몇 시간 추출을 했고 어떻게 보관을 했다라는 정도의 그 물질의 그 제품의 안전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